안녕하세요, 여러분. 2010년 게리지 기출문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 문제입니다. 윈도우즈 XP에서 프린터 설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2010년도에는 이제 윈도우즈 XP에 대한 내용인데요. 전반적인 거라고 이제 살펴보면 되는데 프린터 설정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프린터는 몇 개의 프린터가 있는데요. 일단은 내 컴퓨터에 프린터가 이렇게 여러 대 연결되어 있을 때 인쇄하세요 라고 할 때 1번 프린터로 할까? 2번 프린터로 할까? 3번 프린터로 할까? 고민이 되겠죠. 그런데 인쇄하세요 그러면 그냥 임의의 하나 정해놓은 임의의 하나의 프린터에서 인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해놓은 프린터를 우리 뭐라 그러냐? 기본 프린터다 라고 합니다. 이 기본 프린터는 딱 한 대만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쇄하세요 그랬는데 1번과 2번 프린터에서 같이 인쇄가 되면 낭비잖아요. 그래서 기본 프린터는 딱 한 대만 됩니다. 자, 두 번째 네트워크 프린터다 라고 있는데 네트워크 프린터다 라고 한다면 우리 강의실에 컴퓨터가 이제 30대가 있어요. 프린터가 30대가 있진 않죠. 한 대의 컴퓨터에다 프린터를 연결을 해놓고 나머지는 얘를 공유해서 쓰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다른 사람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네트워크 프린터다 라고 합니다. 이 네트워크 프린터도 기본 프린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렸고 한 대의 프린터를 여러 대의 컴퓨터에서 네트워크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네트워크 설정 마법사를 이용해서 파일과 프린터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DBMS에서 질의 처리, 내가 질문을 했을 때 빠르게 답변 결과를 얻어주는 것, 질의를 최적화합니다. 질의 최적화 시에 사용되는 경험적 규칙, 이러면 이러더라 라는 그 경험적인 규칙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점점점 많은 데이터들만에 10만 건의 데이터 중에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이렇게 추출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데이터의 개수는 점점 줄어들어야 되는데 점점 늘어나 버리면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10만 건의 데이터가 있는데 거기서 A4 용지 한 장으로 내가 결과를 내줘야 돼요. 그러면 조건에 만족하는 거 줄이고 해서 이제 10개의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면 이제 이걸 추출 결과를 레포트를 딱 내는 거죠. 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는 이러이러한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1번에 보면 프로젝트다, 추출이다 라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우리가 파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 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특정한 열을 나타낼 때 쓰는 거죠. 이름이 있고 국어가 있고 영어가 있고 수학이 있고 과학이 있고 전산이 있고 막 많이 있는데 여기서 국어하고 수학 점수만 필요합니다. 그럼 파이하고 국어, 수학 많은 열 중에서 이제 몇 개의 열을 추출을 할 때 사용되는 것이 바로 프로젝트가 되죠. 그래서 얘도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select다, 시그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얘는 이제 행에 관련된 거죠. 시그마. 예를 들어서 점수가 90점 이상인 데이터들만 뽑아주세요. 그러면 10만 건 중에서 90점 이상인 데이터들만 이렇게 뽑아서 나열해 주는 거죠. 얘도 데이터 개수가 이제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간 결과를 적게 산출하면서 빠른 시간 안에 결과를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런데 이번에 있는 조인이라는 연산은 무엇인가요? 이 테이블과 이 테이블을 이제 조인을 해가지고 결과를 내놓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세요? 더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막 늘려서 하면은 좀 더 복잡해지겠죠. 그래서 이제 조인은 나중에 하는 게 더 좋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의 성능을 측정하는 촉도. 이 시스템은 좋나요? 안 좋나요? 네, 이런 측정하는 촉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이제 1번에 처리 양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병목 현상이라는 내용, 자, 응답 시간이라는 내용, 그 다음에 자원 이용도라는 내용, 자, 이러한 것들이 나왔습니다.
처리량이다. 안정된 상태에서 측정이 되고 하루에 처리되는 작업의 개수 또는 시간당 처리되는 온라인 처리의 개수 등으로 측정이 된다. 덕목이다 라는 것은 용량에 있어서 최대 한계에 도달하면 발생할 수 있는 거 어디까지 감당할 수 있냐 그거죠. 그 감당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줬을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내는지 보는 거고, 응답 시간이다 라는 거냐면 입력이 주어지고 나서 반응이 일어날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여기다가 입력을 했어요. 입력이 됐을 때 바로 실행 결과가 나오면 좋지만 다른 것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들어와서 조금 기다렸다가 여기서부터 이제 반응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시간입니다. 응답 시간은. 네, 그래서 이제 3번에 대한 내용이 틀린 거죠. 네, 주어진 작업의 수행을 위해서 시스템에 도착한 시점부터 완료, 여기서 이제 완료가 되었다. 완료될 때까지 시간을 우리 무슨 시간이라 그래요? 네, 반환 시간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원 이용도다. 전체 시간에 대한 주어진 자원이 실제로 사용되는 시간의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라는 겁니다. 4번입니다. 웹 개발 기법의 하나인 AJAX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AJAX이다 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웹 2.0 시대에서 대표적인 기술이 되는 것이고, 기존의 기술들을 모아가지고 새로 적용한 기술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비동기적이고 불규칙하게 처리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자,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과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가 있고 서버가 있으면 클라이언트 쪽에서 뭔가 서버에 요청을 하는 거죠. 그러면 서버는 그것에 대한 응답을 해주는 건데, 이 응답이 오기까지 클라이언트는 이제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웹페이지 속도가 느려지면 더 많이 기다리게 되는 거죠. 좀 기다리는 이런 단점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했을 때 요청을 서버 1이 있고 서버 2가 있고 서버 3이 있고 많이 있는데, 거기서 빠르게 응답할 수 있는 서버에게 요청을 한다라는 거죠. 기다리지 않고 다른 서버에서 응답을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를 이용을 하자, 그런 개념이 됩니다. 그 이제 비동기적이다라고 한다면 어떤 규칙성이 없는 것을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규칙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서로 물건을 주고받는데 뭐 물풍선이다라고 한다면 던지고 던지고 던지고, 그럼 얘는 받고 받고 받고, 받아서 내려놓고 받아서 내려놓고, 이 규칙이 어때요? A가 B가 서로 규칙을 동일하게 해줘야지 물풍선이 떨어뜨려지지 않고 잘 받을 수가 있겠죠. 이걸 이제 규칙성이다, 동기적이다 라고 하는 거고, A하고 B가 서로 각각 다른 일을 하고 있는 거, 이렇게. 그러다가 얘한테 물풍선 하나 던져주고 싶을 때 야 라고 부르죠. 야, 받고 나서 또 B는 또 다른 일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비동기적이다, 불규칙적이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화식 앱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사용된다. 기술의 문구물 하기보다는 기술의 문구 그 자체를 AJAX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3번에 서버 처리를 기다리지 않고 비동기 요청이 가능하다 설명드렸던 내용이고, 자, 프로토타입이다, jQuery다, 구글 웹 툴킷이다, 이런 건 이제 대표적인 AJAX 프레임워크가 되겠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화소당 24비트 컬러를 사용을 하고 해상도가 352, 240인 그랬습니다. 자, 24비트의 컬러를 사용한다. 비트죠. 단위가 비트였습니다. 자, 모니터 화면을 보면 가로가 352개의 점, 세로가 240개의 점으로 이제 되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초당 30개, 얘를 몇 개를 보내요? 30개를 초당 보낸다 그거죠. 그러면 352 곱하기 240인데
그 점 하나하나가 몇 비트다? 24비트다. 그리고 얘를 몇 개를 보내요? 30개를 보내요. 1초에. 네. 그럼 이제 이걸 다 계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 계산을 해주면 얼마가 나오냐면 60, 네, 8, 2, 5, 600 bps가 나오게 됩니다. 얘는 B는 비트라는 뜻이고 S는 이제 초다라는 뜻이죠. 자, 단위를 봤더니 다 메가로 떨어져 있군요. 네, 그러면 여러분이 킬로, 메가, 그죠? 네, 2의 10승, 2의 20승, 빠르게 할 때는 10의 3승, 10의 6승. 자, 세 자리 끊고 세 자리 끊으니까 어떻게 되죠? 60메가 bps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SQL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검색의 성능, 편의 향상을 위해서 내장함수다 그랬습니다. 내장함수. 내장함수에서 이제 5가지가 있죠. 개수를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count가 있죠. 합계를 구하는 게 뭐가 있죠? sum이 있죠. 평균을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average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최대값을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max가 있죠. 최소값을 구하는 게 뭐가 있어요? 민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아닌 것은 바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7번 문제입니다. value 1은 1이고 value 2는 2다. 메인이 시작하기 전에 변수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V1이라고 할까요? V1에는 1로 하고 V2는 2가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메인이 시작이 됐고 플러트 i 그랬죠. 그럼 i는 무슨 형 변수가 되나요? i는 실수를 기억하는 변수다. JKM은 정수다. J하고 K하고 M은 이제 정수가 기억되는 방이군요. 먼저 100 나누기 300을 해보세요. 그럼 100 나누기 300을 하면 0점 하고 나오는데 얘가 정수, 얘가 정수죠. 정수 연산 정수를 하게 되면 결과는 정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눗셈을 하게 되면 0.3333이 나오겠죠. 네, 그런데 결과가 정수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0이 됩니다. 0. 그거를 i라는 변수에 넣으세요. 0을 가지고 i라는 변수방에 넣을 건데 i는 뭐를 기억한대요? 실수여야 돼요. 실수의 형식을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0.0이다 라고 형식을 맞춰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value 1과 value 2의 AND OR을 하세요. 자, 이거는 AND OR인데 얘는 비트 단위 연산자입니다. 비트 단위 연산자다 라고 한다면 이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V1이 얼마냐면 0이죠. 그래서 네, 그 다음에 이제 0이니까 1이군요. V1이 1이군요. 그래서 네, 0, 0, 0, 1. V2가 네, 0, 0, 1,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AND를 해주면은 물론 여기 앞에 비트가 이제 많이 있는데 어차피 앞에는 0이니까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AND는 둘 다 1일 때만 1이죠. 그래서 0, 0, 0, 0, 0, 0이 되겠죠. 네, 그거를 J에다 넣으세요. J에 0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10진수로 바꿔서 K는 0001, 얘는 0010에 OR을 하세요. 그랬어요. OR은 하나라도 1이면 1이죠. 그래서 11, 00, 00은 되겠죠? 얘는 이제 2진수잖아요. 10진수로 바꾸면 얼마죠? 3이죠. 네, 그래서 K에는 이제 3이 들어오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논리연산자입니다. 논리연산자다라고 한다면 논리연산자의 결과는 참이냐, 네, true냐, 또는 false냐 이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J하고 K의 AND를 먼저 합니다. 네, J하고 K의 AND를 하면 0을 제외한 모든 숫자는 1로 봅니다. 참으로 본다 거죠. J는 0이에요. false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K는 참이 되는 거죠. 거짓과 참의 AND는 뭐가 되나요? 거짓이 되는 거죠. 거짓이 되는 거고 그것과 I가 지금 뭐죠? 0이죠. 이것의 OR 조건은 무엇이냐? 바로 0이 되는 거죠. 결과 0. 다시 한번 볼까요? J하고 이렇게 쓰면 여러분 더 보기 좋을 것 같아요. J하고 K하고 O와 I가 있다.
지금 이게 뭐가 되느냐? J가 0이고 K가 이제 3인데 이게 참으로 보는 거죠. 근데 어차피 여기에 0이 있으니까 결과는 거짓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것과 I가 지금 0이죠. 거짓이죠. 거짓과 거짓에 오하니까 결과 뭐죠? 거짓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참이면 이걸 수행을 할 거고 거짓이면 이제 else를 수행을 해야 되는데 결과 거짓이 나왔으니까 이걸 수행을 하는 거죠. M에는 J하고 K를 더해서 넣어라. 는 여기에 뭐가 돼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소문자 I입니다. I는 얼마인가요? I 출력할 거고 J 출력할 거고 K 출력하고 M을 출력할 거예요. 일단은 J는 0이고 K는 3이 맞습니다. 자, 이건 뭔가요? 소수의 한 자리로 표시하세요 라는 거죠. 뭐를요? I를요. 그래서 0.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는 세 자리를 마련을 해라. 그 다음에 M을 집어넣어요. 오른쪽부터 남은 자리는 모두 0을 채우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잘 출력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내용이 올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인출 사이클을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인출, 패치 사이클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데이터를 가져와서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바로 실행을 하게 되는 그런 과정이죠. 가져와서 여기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도 있는데 명령어를 가져왔는데 이제 데이터가 필요하는데 그게 이제 간접 방식이다. 간접 갔다가 실행할 수 있죠. 인출, 실행, 간접, 실행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인터럽트라는 게 항상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인터럽트 나올 수 있어요. 인터럽트 나올 수 있어요. 인터럽트 나올 수 있어요. 인터럽트 끝나고는 이제 패치로 복귀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져와서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하는 단계가 인출입니다. 인출 단계고 인출 단계를 우리가 한번 본다면 이제 명령어를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가지고 와. 그 명령어는 어디에 있어요? 주격 장소에 있습니다. 주격 장소에 특정한 곳에 여기 이제 명령어가 있는 거죠. 이 명령어 100번지다. 그럼 100번지 가야 된다. 라는 건 누가 가르치고 있어요? PC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번지니까 메모리의 번지를 찾아가려면 MAR을 거쳐야 되죠. 그래서 MAR에 PC가 가지고 있는 100이라는 것을 MAR한테 건네줍니다. 그럼 메모리에서 MAR이 가리키는 번지, 메모리의 100번지에 가면 그곳에 내용이 있겠죠? 그거를 이제 내용이니까 MBR로 가져오는 거죠. 그럼 이 일이 끝났으니까 PC가 MAR의 값을 넘겨줬으니까 PC는 다른 작업을 하기 위해서 PC 더하기 2를 해서 PC로 이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MBR이 가지고 온 게 여기 있는 명령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명령 리스트에 넣어줍니다. 이런 과정이 인출 사이클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명령어를 가져와서 해독하는 데 있어서 시작하는 거 제일 먼저 뭐로 시작한다? PC를 MAR에 넣어줍니다. 이걸로 시작을 한다 라는 거고 자 이거는 우리가 인출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9번입니다. A 회사에서 211, 168, 83형 C클래스다라고 그랬습니다.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고 내부적으로 5개의 서브넷을 사용하기 위해서 서브넷 마스크를 이제 이렇게 줬다라는 거죠. 이때 34가 속한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인터넷 주소가 이제 C클래스에서 하나의 선이 들어왔을 때 몇 대를 연결할 수 있어요? 254대를 연결할 수 있죠. 254대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도 있지만 그룹으로 나눠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5개의 그룹으로 나누겠다.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틀려지게 되는 거죠. 원래 C클래스의 서브넷 마스크가 얼마였어요? 255, 255, 255, 0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그룹으로 나눠서 사용하겠다 할 때는 이제 이게 달라지게 된다 그거죠. 5개의 서브넷으로 이용을 하겠다. 친절하게 우리한테 이걸 알려줬는데 알려주지 않아도 우리가 이걸 구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5개로 구분해서 쓰고 싶다. 그러면 몇 비트로 표현할 수 있어요? 2의 2승은 4고 2의 3승은 8이니까 3개의 비트로서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이 3개의 비트가 그룹을 위한
부분이 되고 나머지 총 8비트 중에서 마지막 5개의 비트가 바로 호스트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룹에다는 우리가 2를 대표적으로 쓰는 거고 호스트에다 모두 0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24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룹은 3비트가 주어졌으니까 8가지의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000인 그룹, 001인 그룹, 010 그룹, 011 그룹, 100 그룹, 101 그룹, 110 그룹, 111 그룹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앞에가 이제 3비트가 이렇게 됐으니까 뒤에는요 00000에서부터 000에 11111 여기까지가 이 A라는 그룹에 속하겠군요 라고 보는 거죠. B라는 그룹은 어때요? 001, 00000에서부터 001에 11111까지 B그룹이다 라는 거죠. 주소가. 그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끝에가 34가 속해요. 34는 그러면 A, B, C, D, E, F, G 여기 그룹 중에서 어디에 속할까? 이거를 이진수로 바꿔봐야죠. 그래서 1, 2, 4, 8, 16, 32 하면 0, 0, 0, 10 앞에는요. 네. 0, 0, 0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를 이제 34라는 것을 이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8비트의 이진수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 앞에 3비트가 그룹을 나타낸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가 속한 그룹이죠. 네. 그러면 001이라는 그룹을 찾아가요. 네. 001이라는 그룹이 바로 여기죠. 이 그룹에 속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어떻게 말을 하느냐. 그룹을 나타내는 부분 외에 뒤에 5비트가 모두 1로 채워지는 것을 우리는 브로드캐스트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10진수로 바꿔주면 네, 얼마가 되나요? 1, 2, 4, 8, 16, 32, 64가 되니까 자, 총 63이 되겠군요. 네. 그래서 끝자리 수가 63이 나온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 문제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제 비율을 수식을 써가지고 이쪽으로 복사 해갈 거고 그 수식을 그대로 비율로 복사를 해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올바른 수식은 하고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비율은 어떠세요? 수주량인데 총 합계분의 수주량의 합을 계산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식이 지금 어떻게 됐냐면 B2 나누기 B7이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채우기 핸들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데요. 채우기 핸들을 하면 이 숫자가 하나씩 증가가 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B3 나누기 B8이 돼 버리죠. 이 값은 어때? 항상 B7이어야 되잖아요. 합계가. 그래서 여기에 이제 달러가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 수식이 B2 나누기 달러 B 달러 7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만 구할 때는 이제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복사를 해가지고 또 2열에다도 가지고 가겠다라는 거죠. 2열의 수식이 어떻게 되냐면 2 나누기 2의 7이 되는 거죠. 여기 있는 수식을 이렇게 가져오면은 앞에 있는 이제 열이 바뀌게 되는 건데 여기다가 달러 B를 해버리면 얘가 이제 그대로 있어 버리게 되는 거죠. B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B2 나누기 B에 달러 7이 되면은 이 수식을 이렇게 복사해서 가져올 때 하나씩 2번 증가하게 되는 거니까 얘가 D2가 될 것이고 D에 달러 7로 바뀔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비율에 들어갈 올바른 수식은 바로 네, 이렇게 되겠고 거기다가 퍼센트로 표시하기 위해서 곱하기 100을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네, 4번이 되겠습니다. 11번입니다. 운영제재는 일괄처리가 여러분 뭐죠? 모아두었다가 한꺼번에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가스 요금이라든지 전기세 요금이라든지 매달 한 달치를 모두 모아서 처리하는 방식이 이제
일괄 처리 방식이고요. 모아서 처리하는 거. 대화식, 실시간은 이제 릴타임이다. 바로바로 질문을 하면 바로 답변을 해주는, 그러니까 바로 처리해주는 것을 실시간이죠. 모아두었다 처리하느냐, 바로 처리하느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혼합된 시스템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이런 분류 근거는 무엇이냐? 언제 응답을 해주느냐 라는 응답 시간, 그 다음에 데이터에 대한 입력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맞은 것은 2번이군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마이크로 연산입니다. 연산인데 마이크로라는 말이 들어갔죠. 그래서 작은 연산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하나의 클럭 펄스 동안 실행되는 기본 동작이다. 클럭 펄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클럭 펄스가 올라왔을 때 명령어를 실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실행되는 연산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개의 마이크로 연산 수행 시간을 우리는 마이크로 사이클 타임이다 라는 거고, CPU 처리 속도에 나타내는 척도로 든다. 1초 동안에 5번 클럭 펄스가 일어난 경우와 1초 동안에 100만 번의 클럭 펄스가 일어난 경우, 어떤 게 더 빠르겠습니까? 일단 이때 이제 명령어 실행이 되니까 일단 클럭 펄스는 빠르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CPU 속도를 나타내는 척도로 사용이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하나의 명령어는 항상 하나의 마이크로 동작이 마이크로 연산이 동작대에서 실행된다. 반드시 한 번 아닙니다. 한 번의 클럭 펄스가 있었을 때 두 개의 명령어가 같이 수행되기도 합니다. 자, 다음 문제 볼까요? 자, 13번입니다. 해시 탐색에서 계산법 나누기 한다라는 거죠. 나눠가지고 그 나머지 값을 이제 해시 값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다음 데이터 해시 값을 계산법으로 구해서 11개의 원소를 갖는 배열에 저장하고자 한다. 해시 값의 충돌이 발생하는 데이터를 열거해 놓으십시오 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각각의 데이터를 11로 나눠서 나머지를 구해봐야죠. 자, 111은 11로 나눠보니까 어때요? 이렇게 되고 1이 되는군요. 네, 그래서 몫은 10이고 나머지가 1이군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나머지가 필요하죠. 그래서 나머지가 1이군요. 111이 나머지가 1이니까 112는 나머지가 뭐겠습니까? 2겠고 얘는 나머지가 3이겠죠. 220을 이제 11로 나눠보세요. 그랬더니 220이죠? 220. 네, 22에서 몫은 20이 되고 나머지가 어때요? 0이 되는군요. 그러면 얘는 나머지가 1일 거고 나머지가 2가 되는군요. 나머지가 1인 것은 뭐가 있었죠? 111과 221이 있었고 나머지가 2인 것은 112와 222가 있군요. 얘네들이 각각 충돌이 일어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짝지어진 것은 바로 2번이 되겠군요. 네, 다음 문제입니다. 앱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한 스크립트 언어 중 성격이 이제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웹에서는 클라이언트다, 서버다 라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실행이 되는 것이 있고, 클라이언트, 그 다음에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는 게 있습니다. 서버 측에서 실행이 되면 더 빨리 처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의 대표적인 게 JSP가 있고 ASP가 있고 PHP가 있습니다. 클라이언트 측에서 이제 사용되는 언어로서는 자바스크립트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격이 다른 것은 바로 1번, 네, 자바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자, 15번입니다. 다음 그래프를 너비 우선 탐색 방식과 깊이 우선 탐색 방식으로 방문을 할 때 각 정점을 방문하는 순서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너비다. 그러면 이제 같은 레벨 순서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A부터 그 다음에 B, F가 같은 레벨이 되고요. C, D, E가 같은 레벨이 됩니다. 자, F로부터 빠져나가는 이 CDE가 동일 레벨에 있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방식이다. 깊이 순서대로 가는 겁니다. A에서 이렇게 가는 거죠. A에서 B, C, A까지 가는 거죠. 네, A까지 온 다음에 D에 연결된 것 중에서 E와 F를 찾습니다. 네, 알파벳 순서니까 E가 되고 F가 됩니다.
자, 이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후이 표기법으로 표기된 거를 스택으로 처리하는 경우 스택의 탑 원소의 값을 올바르게 나열하십시오. 그랬습니다. 지금 나열된 게 4와 5 더하기 2, 3 곱하기 빼기죠. 자, 스택에 제일 먼저 4가 있어요. 이때 탑은 4가 되는 거죠. 자, 4가 있는 상태에서 5가 들어오죠. 탑만 한번 표시를 하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하기예요. 더하기는 들어오지 않고 두 개를 꺼내서 덧셈한 결과를 이제 넣게 됩니다. 그래서 4와 5를 더한 9가 들어오는 거죠. 9가 있는 상태에서 2가 들어옵니다. 자, 9하고 2가 있는 상태에서 3이 들어온 거죠. 그 다음에 곱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꺼내서 곱하기 한 결과 6이 들어오게 되군요. 빼기입니다. 빼기도 두 개를 꺼낸 다음에 빼기 한 결과 9 빼기 6을 한 3이 되겠군요. 자, 이런 순서대로 이제 나열된 것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4번이 되겠군요. 자, 다음 문제입니다. 네, 다음 자료 표현과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을 고르십시오. 그랬습니다. 자, 이진수의 2의 보수는 그래서 이진수 자체입니다. 하나, 둘, 셋, 1, 1, 0, 1 이런 이진수의 2의 보수는 1의 보수를 한 다음에 더하기 1을 해주면 되는 거죠. 1의 보수는 뭐죠? 바로 반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1, 1, 1, 0, 0, 1, 0이 되는 거고 더하기 1을 하게 되면 1, 1, 1, 0, 0, 1, 1이 되는군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자, 니은번입니다. 부와 2의 보수 방법은 0이 하나만 존재하죠. 맞습니다. 플러스 0, 마이너스 0 할 때 마이너스 0은 존재하지 않고 플러스 0만 존재하는 게 2의 보수가 되는 거죠. 자, 디귿번은 페리티 비트로 오류를 수정할 수가 있다라고 했는데 페리티는 오류를 수정할 수 있나요? 네, 그럴 수 없습니다. 오류 발견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디귿번은 틀렸군요. 해밍코드로 오류를 검출할 수가 있다. 네, 맞습니다. 해밍코드는 오류 검출과 수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게 설명된 것은 기억과 니은과 리을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양질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 릴레이션을 정규화를 합니다. 정규화를 할 때 고려할 사항과 관련이 없는 것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죠. 자, 정규화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복잡한 테이블이 있으면 이걸 분할해 나가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원하지 않는 데이터의 중복을 제거한다, 또 종속을 제거한다, 속성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투플들 간의 관계를 고려한다. 틀린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만약에 여기서 홍길동 90점, 60점, 50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다라고 한다면 얘네들끼리 무슨 관계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지 이 투플과 투플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요?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죠. 네, 그래서 관련이 없는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다음 자바 프로그램에서 사용되지 않은 기법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고민해 볼 거는 항상 문제가 오버라이딩이다, 오버로딩이다. 개념인데 오버라이딩은 이제 재정의하는 거고 오버로이딩은 함수 이름이 같은데 여기에 있는 매개 변수가 있습니다. 매개 변수가 개수와 또 형태, 숫자냐 문자냐 이게 이제 다른 것을 오버로딩이라고 하는 겁니다. 애더라는 클래스가 있고 여기에 add가 있죠. 한 번은 정수, 한 번은 실수를 하고 있군요. 컴퓨터가 extends adder로부터 얘를 상속을 받았습니다. 라는 뜻이죠. cal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add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메인에서 이제 출발을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컴퓨터를 이제 재정의하는 거죠. C로. 그래서 C의 열쇠를 찾아가십시오. 그래서 컴퓨터를 찾아가는 거죠. 인수 3개를 들고 컴퓨터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여기서 C의 열쇠를 찾아 여기가 있죠. 자,
여기에 이제 이런 값을 넣어서 실행 결과를 내고자 한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얘는 C에 있는 컴퓨터 속에 있는 C의 L이기 때문에 이 자체 내에 있는 함수를 그대로 이제 쓰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add를 호출을 하고 있는 C에 있는 add를 호출을 하는데 실수예요. 그러면 C에 찾아갑니다. add를 찾는데 C에 add 찾으니까 add 정의는 곳이 없죠. 상속받은 곳 1이 가는 거죠. 그럼 1이 갈까 1이 갈까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매개 변수가 지금 실수니까 이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게 개념이 바로 뭐가 되는가요? 오버로딩이 개념이 되겠고, 상속을 받았습니다. 클래스는 이제, 클래스 안에 이렇게 캡슐 안은 항상 이렇게 있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은 것은 이제 무엇이냐면, 바로 3번의 오버라이딩이 되겠습니다. 자, 20번입니다. 네. 자, M1은 16K이고 M2가 14K, 5K, 30K가 있습니다. 시작 부분부터 M1, M2, M3, M4가 순서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한번 숫자를 적어보고요. 13K를 요구하는 작업이 최초, 여기에 이제 출발이다 그거죠. 그러면 여기가 최초가 되겠군요. 그 다음에 13K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적당한 장소는 14K가 되는 거죠. 최적이 되고 최악은 가장 넓은 장소를 의미를 하니까 여기가 바로 최악이 되겠군요. 그래서 네, 첫 번째가 최초, 최적, 최악 순서대로 적어진 것은 이렇게 되는군요. 1번, 2번, 4번 이렇게 되는군요. 그럼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